안성환의 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제 사실 날씨로 봐서는 본격적인 여름이 온 것 같죠. 집에 저희 아이도 에어컨을 자꾸 켜서 제가 자꾸 꺼요.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안 좋아하기도 하고 네. 벌써부터 켜면 나중에 진짜 더울 때 어떡하려고요. 너무 아버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가요? 저도 꼰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에어컨 키는 데 많고요. 요새는 뭐 대중 뭐 그냥 그런 장소들도 에어컨을 많이 틀더라고요. 이제는 여름이 확실한 것 같고 그래도 어제 비가 와서 뭐 오늘은 하늘이 좀 맑기도 하고 지금 또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하기도 그래요?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네. 근데 그래도 슬슬 이제 여름을 대비해야겠죠. 7, 8월은 확실히 한여름일 테니까. 아직 장마도 안 지났어요. 이제 장마가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가요? 늘 장마고 늘 이게 늘 스콜 느낌이 강하고 네. 자꾸 이렇게 이게 뭐 정확히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언박싱에서도 약간 여름 대비 시리즈 뭐 이런 여름 얘기를 대비요? 네. 여름 되면 뭘 얘기하실까?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에어컨 말씀드렸었지만 뒤늦게 에어컨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죠. 이제 더워지면. 근데 요즘에는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해서 에어컨은 원래 실외기도 하고 배관도 걸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창문형 에어컨은 저도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를 알 수는 없으나 네. 창문의 에어컨은 실외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럼 창문에 어떻게 달아요? 창문에 문 열린 프레임을- 상태로? 네. 네. 그래서 프레임을 설치해서 자는데 그게 이제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공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에어컨은 항상 뭐 냉매 빠지고 뭐 아무튼 등등 좀 골치 아픈 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여름 다가올 때 에어컨 점검 한번 받으려면 한 달 기다려야 돼요. 한 달 기다려야 되고 또 비싸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작년 뭐 올해 이렇게 꽤 인기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소음이나 시원함 정도가 이제 기존의 에어컨만큼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새로운 시장이 생긴 것 같고요. 이동형 에어컨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바퀴 달려가지고 실외기 일체형. 그 선풍기 아니에요? 그건 약간 에어컨이에요? 냉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선풍기는 또 냉풍기라는 게 있어요. 냉풍기는 또 어떤 거예요? 냉풍기는 재밌는 물건이더라고요. 옛날인가요? 옛날인 것 같아요. 한여름에 이제 여름에 야구를 보면은 네. 덕아웃에 이렇게 선수들이 더우니까 커다란 선풍기를 이렇게 예. 돌리거든요. 예. 그 앞에 얼음 주머니를 매달아 놓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살짝 나오잖아요. 네네.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찬물을 기화해서 이제 찬바람을 만들어내는 냉풍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얼마 전에 하나 샀는데 어때요? 이렇게 얼음 그 약간 아이스박스에 냉매 넣는 것처럼 아이스박스에 그 얼음을 얼려가지고 넣어놓고선 거기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가워지잖아요. 예. 찬물을 이제 기화시켜서 그 바람이 차게 나오는데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좀 민감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더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시원하진 않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켜놓고 잠자고 일어나면 막 온몸이 축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제가 아니에요? 해보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바람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요. 네. 전기료도 있고 지구에 대한 생각도 있고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뭐 선풍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선풍기. 지하철에서도 손에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넥밴드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위를 피하려는 인간의 아이디어들. 지구가 더워지니까 우리도 살아야겠으니까. 맞아요. 또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언박싱은 더위 관련된 뭐 그런 얘기인 그냥 거예요? 이 아이템을 살짝 풀어봤고요. 사실상 콘텐츠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기 때문에 네. 공포 영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공포 영화. 네. 여름 되면 공포 영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봉하고. 공포 영화, 뭐 공포 만화, 뭐 공포 소설,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건드려볼까. 어떤 공포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는 공포 영화? 그래서 오늘 보셨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버닝인가? 그것도 있었고 사실 제일 공포스러운 가위 들고 막 이렇게 그 진짜 무서웠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그 스크림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
뭐 아주 옛날에는 히치콕 감독의 뭐 새라든지 현기증 뭐 이런 식의 고전 공포 영화들. 예. 이렇게 막 소리 막 끼끼끼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전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아, 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끔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쪼이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가 제가 또 뭐 어쨌든 오디오나 라디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제목 리뷰도 쓰셨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귀로 느끼는 공포라는 제목을 하셨는데 이 영화 제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네. 좀 편집을 해서 살짝 효과음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잠깐만 듣고 가시겠습니다. 아 밤에 이걸 들려주시면 어떡해요. 효과음만으로 좀 오싹해지는 기분이 있죠. 예. 근데 저 그래도 지금 소름이 몇 번 쭉쭉 그래도 지나갔어요. 굉장히 무서운 건 뺀 겁니다, 제가. 약간 소리의 질을 생각해서 사실 뭐 이런 디지털 효과음들, 뭐 공포스러운 것들에 뭐 하다못해 이런 뭐 괴물의 비명 소리 이런 것만도 뭐 몇십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라이브러리를 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소리들. 뭐 옛날에 제가 지금 라디오 드라마도 만들고 있지만 오디오북 같은 데도 그런 뭐 비행기 소리나 말 달리는 소리, 공포 소리 이런 걸 가지고 스테레오로 만들어서 되게 다양한 소리로서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소리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제목은 Quiet Place. Quiet Place? 사실 해석하면 조용한 장소잖아요. Quiet 네. Place니까. 근데 영화 내용을 막상 보시면 제 생각의 의역은 쉿. 네. 이 정도가 의역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한 게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건가요? 예, 어떤 건가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영화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약간 인터넷에서는 요즘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 그랬죠. 강스포, 약스포 이래가지고 제목 내용 끝까지 얘기해버리면 강한 스포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하는데 네, 네. 오늘은 약스포로 약한 스포일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포인트만 짚자면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고 어떻게 보면 가족 영화기도 하고요. 지구상에 괴 생명체가 있어요. 공포 영화처럼. 네. 그건 뭐 단골연일처럼 나오는 거니까. 존재해요. 그래서 그 무언가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무서운 그런 괴 생명체가 있는데 그 괴 생명체가 지구를 잠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이제 뭐 군대도 전부 해체시킬 정도로 강한 이런 생명체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이 생명체의 특징이 문제인데 시각이 아니고 청각이 극도로 발달된 생명체예요. 청각이 발달된 생명체.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탐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8년에 개봉된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예. 첫 편 포스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소리를 내면 죽는다. 그럼 소리로 사람을 구분해요? 예, 그렇죠. 구분해서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로 찾아가는 거죠. 사람이든 뭐 생명체든 찾아가서 응징하는 그런 괴물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설정 자체가 뭐 전에 없었던 설정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뭐 공포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참. 근데 소리를 내면 죽는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한다. 근데 영화보다 소리 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그런 그 농담들도 있더라고요. 영화보다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자꾸 그게 싱크로되면서 오버랩되니까 내가 소리 내면 어떡하지? 그렇게 뭐 자기 감정이 막 투사가 돼서 그래서 뭐 땀날 것 같아요. 몸도 움직이지 못했다 뭐 이런 사람들의 관람 후기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취자 4747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진짜로 무서운 영화를 보면 춥나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보면 덥던데요. 땀도 나고.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추운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게 막 솜털이 곤두선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과학 뭐 인체 생물학 뭐 그런 쪽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나. 네. 일단 이렇게 오싹해진다, 추워진다. 그렇죠.
솜털이 곤두선다 이런 식의 것들이 공포를 표현하는 방식들이라 그럼 4747님은 뭐죠? 추운 것 같은데 공포 영화를 보면 더워지시는 분들은 신기한 건데 아, 절대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아직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도 그냥 참고해 그럴 주십시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여름에 이제 공포 영화를 많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너무 더운데 그렇죠. 약간 오싹하고 네, 오싹한 느낌을 네. 내서 좀 시원해지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니요. 5571님은 호피디님 음성 좋아서 목요일 기다렸어요.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올린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 좀 얘기 이어가죠. 네. 그러면은 소리 내면 죽는다. 예. 이건 사실은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발상 자체가 이 중요하고요. 영화에서. 여기서 사실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극히 사실은 영화라는 건 비주얼적인 장르인데 이게 또 지극히 청각적인 오디오적인 장르로 변화되는 예. 부분이 아주 좋은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 소리를 내면 죽는다고 하는 게 그럼 소리를 하나도 안 낼 텐데 그게 왜 오디오적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소리가 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소리가 나지? 소리를 어떻게 낸 거지? 거기에 이제 한 가족이 나오는데 네. 처음에 소리를 내서 아들이 죽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가족을 지키려는 그 가족의 사투이기 때문에 가족 영화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 주인공이 에밀리 블런트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고 그 배우가 엄마로서 이제 자식들을 지켜내는 그 괴물들을 대항해서 그런 걸 하는데 소리를 아까 그 영화관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리에 정말 고도로 집중해야만 이 영화의 백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영화가 1편이 상당히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1편이 2018년에 개봉되고 뭐 상당히 히트를 해서 6월 16일 어제죠. 어제 우리나라에서 속편이 개봉이 됐더라고요. 지금 영화 보신 분이 있어요. 저희 청취자 정매수님께서 영화 1편 보는 내내 입 틀어막고 같이 소리 죽였던 기억납니다. 이렇게. 맞아요. 저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공포 영화 보면서 소리 질러야 제맛인데 이거는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오히려. 참. 근데 그러면은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 자체 영화를 제작할 때 엄청나게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요. 소리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요. 요즘에 이제 예전 같으면 저도 요즘에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홈시어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되게 다양했죠. 처음에 이제 모노로 영화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스테레오 시대에 2.1 채널, 그다음에 이제 5.1 채널이라고 해서 앞에 저기 센터 스피커가 있고 좌우에 이렇게 4개의 스피커가 있는 그런 방식들. 그 스테레오의 확장적인 개념이라면 요새는 돌비 애트모스라는 포맷이 꽤 또 이렇게 최신 포맷으로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5.1이 아니고 9.1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입체적인 사운드 개념. 그러니까 그 5.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피커가 수평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들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서 좌로 뭐 좌아래에서 우위로 뭐 이런 식으로 들린다고 해요. 뭐 실제로 그걸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겠지만 네. 그래서 그치만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마스터링할 때 사운드 마스터링을 할 때는 그런 기법을 써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뭐 비행기가 왼쪽 위에서 아래쪽 그 밑에 물로 뭐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런 식의 사운드를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공간 개념을 생각해서 소리를 그렇죠, 아예 그렇죠. 채널을 그러니까 그 우리 레이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소리를 쌓는 거잖아요. 소리를 쌓는 거죠. 그래서 뭐 입체적인 사운드를 더 입체적으로 구현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사실 편할 것 같긴 한데 콰이어 플레이스 역시 이 기술이 접목이 돼 있고 영화도 이제 뭐 블루레이를 사시거나 이러면 뒤에 이렇게 그 사운드 포맷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돌비 DTS 5.1 뭐 HD 트루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가 상영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에 그런데 상당히 각광받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술도 물론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소리에서도 상당히 높은 품질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막 채널이 많고 지금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 이제 이게 그 소리가 중요한 영화잖아요. 그쵸? 공포 영화인데 네. 막 그 괴물이 막 이렇게 머리 뒤로 와서 앞으로 막 지나가고 발 밑으로 왔다가 저 옆으로 지나가고 막 이러는 느낌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아마 돈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일반적인 TV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뭐 리시버도 사용하고 스피커도 달고 그래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소리에 관련된 기술들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 전쟁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뭐 미드웨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영화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라이언 일병구하기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런 영화들 보면 정말 덩케르크도 그렇고 그렇게 오마 상륙작전 이런 거에 정말 내가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실적인 효과들이 뭐 요새는 이제 한참 지금 애플 뮤직에서 인기가 있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애플 뮤직에 적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핸드폰에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가능한 한 더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점점 더 정교화된 고도화된 그런 사운드 기술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영화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궁금하네요.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을 해서 네. 사실 팬데믹 상황이라 그렇게 국장을 많이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히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괴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괴물이 어떻게 생겼다고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해. 괴물이 이렇게 눈도 없고요. 약간 이렇게 약간 하기야 소리만 들을 줄 아는 괴물이니까 눈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 무슨 공룡같이 생기진 않았고요. 이렇게 끈적끈적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소를 절레절레 쳤는데. 그게 기묘한 이야기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죠. 지금 예. 시즌 3까지 나온 시리즈인데 거기에 괴물도 사실 그렇게 좀 무슨 밀가루 반죽처럼 생겼거든요. 약간 이상하게. 하기야 다른 감각은 다 퇴화되고 오직 그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설명이 아마 2에 나올 것 같아요. 1에는 이제 계속해서 청각이 강하다 이런 걸 하고 그 괴물의 약점을 파악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1이 마무리가 되면서 2를 예고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1이. 2에서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2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약간 그 영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에밀리 블런트가 이제 엄마 역할로 나와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 전체적인 극을 이끌어 나가는 화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명배우의 호연이 정말 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이제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설정 자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정 하나가 결국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뭔가 이 소리를 통해서 뭔가 공포를 느끼는 그런 포인트를 또 앞으로 이런 영화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 스포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잘 못 여쭤봐요. 예를 들면 왜 근데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소리만 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영화가 97분, 90분에서 100분 사이 정도의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길진 않죠. 사실. 네. 1시간 반 정도니까. 극장용 영화로서는 그렇게 긴 영화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잘 만들어진 정말 공포만을 싹 즐길 수 있는 그런 선물 세트 같다. 이게 막 2시간 반씩 이렇게 되고 스토리가 되게 개연성이 많고 복잡하면 그러면 사실 오히려 더 공포 영화의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괴물이 왜 나왔고 괴물이 어떤 괴물이며 얘가 왜 뭐 얘가 귀는 있나 뭐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지라든지 뭐 얘가 뭐 옛날에 역사적으로 뭘 해서 이렇게 해서 진화돼서 얘가 이런 개연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영화에.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요? 뭐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으니까만 그것들을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공포 영화의 매력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내가 계속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입을 틀어막는 그런 상황들이 90분 동안 계속되면 그 영화의 역할은 다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보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재밌게 보시고 싶으시면 뭐 더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야겠지만 제가 찾아본 것들 그리고 제가 본 느낌으로서는 뭐 앞뒤가 맞아서 재밌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취자 윤성훈님께서요. 코로나19 이전에 1편을 봤는데 팝콘을 사가지고 가서 소리 낼 수 없어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리 내면 죽으니까. 네. 그리고 2828님 괴물 정말 못생겼어요. 이렇게 네, 못생겼어요. 해주셨는데요. 정말 못생겼고요. 그럼 2편에는 1편에는 가족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2편에도 역시 가족들이 나오고요. 2편도 가족들 나오고요. 1편, 2편 사이에서 좀 가족들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제 가족들이 괴물들로 인해서 그럼 이제 괴물을 한테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편에서는? 네, 저는 2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2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맞서 싸워서 본인들이 살아나가는 얘기에 초점이 좀 더 맞춰지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가족 영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밀리 브런트의 모성애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조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리딩을 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돼.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강해서 제 생각에는 뭐 괴물을 몰살하고 우주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2가. 근데 2의 뭐 포스터에도 써 있는 게
더욱더 강해진 뭐 더 이렇게 세진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써져 있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2에서도 아마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소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공포 효과음만을 가지고도 사실 영국이나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효과음을 가지고 뭐 ASMR이 아니고 효과음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네네. 그런 콘텐츠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든 한 30몇 초짜리 정도도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긴 한데 아 그랬군요. 그걸 좀 설명을 네. 해주시지. 마지막에. 몰랐잖아요. 원래 들으시고 바로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별로 좋은 콘텐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비명을 4개를 딱 이렇게 겹쳐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심오한 뜻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오한 뜻을 아시는 분은 아마 청취자분들은 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우리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하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다루는 주제하고 좀 다른데요. 네. 1802님께서 안녕하세요. 호피디님. 저는 새벽까지 운전하는 음식물 수거 기사입니다. 새벽 4시만 되면 KBS 최고의 클립을 듣습니다. 아쉬운 게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들을만 하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서 아쉽네요. 끝까지 듣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끝까지 듣는 방법. 그러니까 들을만 하면 책이 끝난다는 말씀이신 네. 건지. 그거는 최고의 클립은 사실은 전권을 읽어주는 프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발췌해서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권을 들으실 프로는 또 다른 프로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1802님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호피디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라디오센터 김우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